민주주의 최고의 국가는 저는 프랑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도 그 민주혁명의 어떤 과정을 거친 민주주의의 국가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의 선진국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같은 세력만 없으면 정말 좋은 나라, 좋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잠깐 방심하면 그 세력들이 나라 전체를 젖먹어 버리는 게 문제야. 역사, 경제, 뭐 법 모든 걸 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정말 저런 세력들은 이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 관점에서 탄핵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제 뉴스원 헤드라인입니다. 친윤계 우리가 봐도 민심이 안 좋다. 김여사 위기감 개파 초월. 보통은 저런 문제가 되면 민심이 안 좋으면 윤석열한테 저 뭐 독대를 하든지 뭐 해갖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라고 신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캐릭터가 있어. 딱 지 마누라 뒤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경로하죠. 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거나 자기 선배한테는 뭐 제가 그 집사람한테 그런 말할 그 처지가 안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직원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국민의힘이나 못하다 보니까 민심이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이런 인터뷰는 다 익명으로 해. 모든 언론사들한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익명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너는 갤럽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개파를 초월해서 막 위기감이 생기면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 친윤이 나서서 특검 하십시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친윤이 아니고 각을 세우는 한동훈이도 그 말을 못해요. 못하죠.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지. 니들이 수술 안 하면 국민이 강제 수술해 주는 거야. 같이 수술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이제 불이 나갔고 저 불을 끌려고 저지랄들 합니다. 막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보수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라. 저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건 딸랑이들이기 때문에 저런 워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수 통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의 위기인데. 아니 일반 국민들은요 한동훈과 윤석열을 같이 보는데 무슨 통합이야? 윤상현이는 변호사나 선임하세요. 뭐 저렇게 와서 저런 얘기 할 때가 아닐 텐데 본인이 지금 제가 공간위에 갖다 준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갖다 줬겠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대 들어와서 108석을 얻긴 했지만 당장 사실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윤석열한테 탈당이라도 좀 요구해야 돼. 그 탈당조차 좀 요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있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면 우리는 지방선거 진다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고 생각을 바꾸세요. 지방선거가 최대한 멀리 남았을 때 끝내는 게 나아. 그렇죠. 맞죠? 길게 늘어져가지고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면 진짜로 괴멸하는 거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모든 지역에 지금 끝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 난 그거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윤석열 정권 남은 기간보다 당신의 국회의원 기간이 더 길게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 요번에 국민의힘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진짜. 작살날 아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절대 찍어주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윤석열이 빼고 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한동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낮에는 친박, 밤에는 친이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 월박, 뭐 월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낮에는 친윤, 밤에는 친한 이런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윤 사람은 또 정치 윤석열보다 오래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소리를 못 내. 김건희한테 찍힐까 봐. 그나마 한동훈이가 낸 목소리가 제일 센 거야, 특감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보수도 유튜브 극우 유튜브 하는 애들 몇 명 제외하고 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대구나 부산 같은데 시장 가면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극우여서가 아니고 정치 뉴스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장에 계시거나 회사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면 민생이거든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왜 지원금 안 나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과 착각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자영업이 안 좋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 같은 사람도 지금 한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뒷골목 가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면 보수 없어진다. 보수의 멸망이죠. 멸망. 멸망이죠. 멸망시켜야 됩니다, 좀. 이 뭐냐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진영이 쫙 갈라져 가지고 최소한 보수층에서는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맞서는 힘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켜줄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저고관여층인 사람들한테는 경제예요. 다 망해먹었는데 내가 윤석열 지킬 힘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이야 한동훈 지지하거나 윤석열 지지하겠지만 먹고 사는 짐이 중요한 사람들은 경제 안 좋으면 윤석열 지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민주 시민들은 내 경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 새끼가 지금 민주주의 다 말아먹고 있다. 그렇죠. 나라 말아먹고 있다고 윤석열을 지키려는 힘이 1이라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이 100 정도 돼버리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보내네 마네 하고 자빠졌잖아요. 국민들 절대 다수가 파병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 김용영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탄핵을 이제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 직무 중단시켜야지 가만 놔두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다른 그 누구보다 김용현부터 탄핵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선일보의 가장 악랄하신 분 우리 김대중 김대중. 칼럼. 우크라이나의 대북 남북 대리 전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싸우는 거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왜 그 내가 듣기에 그 베트남 월남 전쟁에서도 한국이 파병됐잖아요. 북한군은 한국군이랑 상관없는 지역에만 배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쟁 나면 조선일보도 문 닫아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왜냐하면 이게 아니 남의 나라 전쟁에 신용만 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끼겠다는 건 윤석열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기에 EU,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약간 도와주는 느낌은 있어도 직접 끼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젤렌스키가 이게 아마 좀 동의를 받으려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돌아다녔는데 다들 발 빼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와 물밑 작업으로 협상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서 지금 윤석열 혼자 저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조원 C&I 제가 선호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약간 극우적 스탠스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찬반, 군사 지원이에요. 파병도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반대 65.5, 찬성 29.1. 이것도 2배가 넘잖아요. 여론조사 꽃도 있었죠. 살상용 무기 지원, 반대 74.2, 67.3. 전화 면접, 자동 응답 각각. 무기 지원, 찬성 20.5, 20.2. 이것도 압도, 이건 3배 이상이에요. 그 다음. 전투부대 직접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83.7, 79.0, 찬성은 12.8, 13.0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죠. 아니 왜 남의 전쟁에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남의 나라 가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지금 야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거기다가 왜 나가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식 전문가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안 좋아. 근데 한국이 파병을 해. 그럼 북한이 저번에 한기호가 보낸 문자가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말해놓고 자극해서. 북한군을 괴멸시켜가지고 그걸로 지금 현재 북한한테 심리전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북한이 알게 됐어.
전쟁 나. 경제 국지가 그냥 나가는 나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들 투자자가 막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달러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자로 지금 2,55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랄하고 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투자가들은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불안전한 그런 국가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거죠. 알고 있지. 네. 아까 그 SBS 뉴스가 명태균 게이트 한 꼭지, 전쟁 꼭지가 7, 8꼭지 나오는 것처럼 시선 돌리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용 언론들이 KBS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우크라이나에 막 전쟁 나고 북한군이 괴멸됐고 이거 보여주고 명태균 게이트는 한 꼭지 또는 단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KBS 박장범이가 윤석열 목소리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그게 안 먹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의도는 보여. 우크라이나 돕는 게 삼부토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인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친놈인 미치는 거예요. 거죠. 근데 지금 연일 최저치 찍는다는 건 무서운 거죠. 여론조사 하나가 어쩌다 최저치 찍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요 최저치를 연 2, 3주째 언론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다 최저치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는 러시아의 푸틴,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처럼 뭔가 국지전이라도 뭔가 도발해야 내가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판할까봐 진짜 겁이 납니다. 네.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갤럽. 내일 또 나오는데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리얼미터도 최저치입니다. 자동응답 24.1%. 그다음 요거 이제 MBS. TV조선이 이제 6주 만에 또 최저치 20%. 김건희 활동 중단 73%. 요건 MBS고요. 그다음 좋은 CNI. 요건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약간 극우 성향이 좀 있는 보수 편향적인 거. 요것도 최저치. 이거를 경향성이라고 해요. 자동응답이든 ARS. 자동응답이든 전화 면접이든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 경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 최저치. 정당 지지율은 또 민주당이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여론은 또 70%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긴 하지만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나온 여론조사들은 탄핵 찬반 여론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게 놀이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는 저거 설문을 넣는 순간 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그 꽃에서 한 그 여론조사에서 19% 정도 지지율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다른 여론조사들이 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누가 과연 앞자리를 바꾸냐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내일 갤럽이 발표되니까요.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 수행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 직전의 지지도입니다. 박근혜가 연설문 등의 문건 유출 의혹, 태블릿 PC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자마자 기록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김건희 사과를 안 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과하면 저렇게 지지율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저 그래프로 보면 10월 넷째 주에 17%라고 쓰여 있는 게 지금 가장 가까워요. 현재 지지율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떻게 보면 데자뷰를 보고 계십니다. 끝났어요. 저 경향성 추세는 끝났는데 오늘 윤석열 육성이 나오면서 완전히 거기다 기름 부은 거예요. 보십시오. KBS가 보도할지 안 할지 지켜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매일 틀 텐데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을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보수도 등 돌렸다.